자, 영상 잘 보고 왔죠? 자, 실험 관찰 여러분들 10쪽입니다. 1번, 스위치를 닫거나 닫지 않았을 때 전자석의 끝부분을 시침 바늘에 가까이 가져가면 시침 바늘이 어떻게 되는지 관찰해 써봅시다. 이렇게 있죠. 스위치를 닫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전류가 흐르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됐어요? 시침 바늘이 붙지 않았죠. 근데 스위치를 닫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시침 바늘이 전자석에 붙는 거를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이거는 그냥 눈으로 봐도 알 수 있었죠. 두 번째, 전자석에 연결된 전지의 개수를 다르게 해서 스위치를 닫았을 때 시침 바늘의 개수 어떻게 됐나 관찰해봤죠. 전지를 한 개 연결했을 때는 어땠어요? 한 3개에서 4개 정도 붙는 거 관찰할 수 있었죠. 근데 전지를 2개 연결하니까 시침 바늘이 6개에서 8개 정도 붙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전자석의 양 끝에 나침반을 놓고 스위치를 닫았을 때 나침반 바늘이 가리키는 방향과 전자석의 극을 표시해 봅시다. 자, 처음에 왼쪽이 플러스, 오른쪽이 마이너스인 마이너스로 연결해서 전자석을 스위치를 눌렀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왼쪽 부분은 이렇게 돌아갔죠. 왼쪽은 북극 방향을 가리키는 게 이렇게 되고 전자석 쪽으로 향했고요. 남쪽 S극을 가리키는 게 이쪽으로 틀어졌죠. 자, 그러면은 이쪽 전자석에서 이쪽 머리 부분, 둥근머리 볼트의 머리 부분은 무슨 극이 돼요? 그렇죠, S극이 되는 거죠. 왜? 자석은 서로 다른 극끼리 붙으려고 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그럼 반대쪽은 N극이 될 거예요. 자, 그럼 이번에는 전지의 방향을 바꿨을 때는 어떻게 됐나요? 방향이 똑같았어요? 달라졌어요? 그쵸, 방향이 달라졌습니다. 머리 부분이 S극이 향했고요, 아래쪽 부분이 N극이 향했습니다. 아, 저게 안 보이네요. 이렇게 됐죠. 이렇게 이 방향으로 가는 걸 확인할 수 있었죠. 자, 그러면은 둥근머리 볼트의 머리 부분, 이 부분은 무슨 극이 되는 거예요? 그쵸, N극이 되겠죠. 그리고 이 아래 부분은 그쵸, 반대로 S극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지금 실험한 거 토대로 전자석의 성질을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전자석은 전류가 흐를 때에만 자석의 성질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 실험으로 알 수 있었죠. 전류가 흐르지 않을 때는 시침 바늘이 붙지 않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 전자석의 힘이 강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전지의 개수를 직렬로 연결을 하면 전자석의 세기를 조절할 수 있다는 거 두 번째 실험으로 확인할 수 있었죠. 한 개 있을 때는 3, 4개 붙던 시침 바늘이 2개를 연결하니까 한 6개에서 8개 정도 붙는다는 거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실험으로 세 번째로, 전자석은 전류가 흐르는 방향이 바뀌면 전자석의 극도 어떻게 돼요? 바뀌었죠. 플러스 쪽으로 연결되어 있냐, 마이너스 쪽으로 연결이 되어 있냐, 이거에 따라서 전자석의 극이 바뀝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적진 않았는데 극이 바뀌는 경우가 또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처음에 전자석에 에나멜선 감았죠. 그 감는 방향을 반대로 해도 극이 바뀐다는 거 그냥 알고만 있으세요. 그러면은 영구자석과 전자석은 무슨 차이가 있느냐? 영구자석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자석이에요. 자, 전자석, 우리가 만든 전자석이죠. 그리고 영구자석, 이거는 말발굽 자석이죠. 자, 전자석 같은 경우는 자석의 힘이 언제만 생겨요? 그쵸, 전류가 흐를 때만 자석의 성질이 생기지만 영구자석은 어때요? 그쵸, 그냥 항상 언제나
자석의 성질이 나타나죠. 그리고 두 번째, 전제 개수로 세기를 조절할 수 있죠. 두 개 더 많이 연결하면 자석의 세기가 세지고, 적게 연결하면 세기가 약해지고. 하지만 영구 자석은 어때요? 그냥 그 힘이 항상 일정하다, 세기가 일정하다. 그리고 전자석 같은 경우는 전류의 방향이 바뀌면,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마이너스 플러스로 바꾸면 전자석의 극이 바뀌죠. 하지만 영구 자석은 극이 정해져 있죠. N극과 S극, 이걸 바뀌지 않아요. 그럼 세 번째, 우리 생활에서 전자석을 이용하는 예, 전자석을 이용하는 예가 뭐가 있을까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전자석으로 가장 많이 쓰는 건 전동기예요. 전동기. 여러분들 일명 모터라고 부르는 거죠. 보통 모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 보면은 여기 전자석, 가운데 전자석이 있고요. 여기 N극, S극이 있는 자석이 있습니다. 자, 전자석에 전류를 흘려보내면 자석의 성질을 띠게 되고, 주변에 있는 영구 자석으로 인해 전자석이 돌아가게 된다 라고 되어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자, 전자석이 이렇게 있죠. 전자석이 이렇게 있는데 이쪽이 S극이 되게 처음에 만드는 거예요. 이쪽이 S극이 되고, 아니 N극, 같은 극이 되게 하면 N극이 되죠. N극이 되면 N극과 N극이니까 서로 밀어냅니다. 밀어내면 얘가 이렇게 쭉 돌아가죠. 그럼 이쪽으로 S극 쪽으로 끌려가요. 그때 여기서 전류가 다시 바뀌게 됩니다. 전류가 흐르는 방향이 바뀌어서 다시 이쪽이 S극이 돼요. 그럼 S극이 다시 만났으니까 다시 밀어내고, 이런 식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게 전동기입니다. 그래서 전자석이 가장 많이 쓰이는 경우는 전동기예요. 뭔가를 돌릴 때, 전기 힘으로 돌릴 때 가장 전자석을 많이 씁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쓰는 물건들 중에 뭐가 있느냐? 자, 먼저 이거 뭐예요? 게임 좋아하는 친구들은 알 텐데, 헤드폰이죠. 헤드폰. 우리가 소리를 들을 수 있게 하는 헤드폰. 이 헤드폰 같은 경우는 전자석과 영구 자석이 밀고 당기면서 얇은 판을 떨리게 해서 소리를 발생시킵니다. 여러분들 스피커 같은 거, 큰 스피커 앞에 오면은, 앞에 가서 이렇게 손을 대보면은 떨림이 느껴져요. 이 떨려야 소리가 나는데, 전자석과 자석이 서로 밀었다가 당겼다가 하면서 떨리게 해서 소리를 들을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이 안에 전자석과 영구 자석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거 뭘까요? 이거 뭐예요? 네, 전기자동차죠. 여러분들 그 큰 마트나 무슨 뭐 주민센터 이런 데 가보면 이렇게 충전기 하는 데가 있는데, 전기자동차입니다. 전기자동차도 전자석을 이용하는 거예요. 전자석이 회전하면서 자동차 바퀴를 굴러가게 해주는 거죠. 다음 세 번째로는 세탁기. 세탁기 다 알죠? 세탁기 같은 경우도 이 안에 있는 통이 돌아가면서 빨래를 하는 거죠. 세탁기도 전자석이 회전하면서 빨래를 세탁하는 기구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헤어드라이기. 헤어드라이기죠. 전자석이 회전하면서 바람을 일으킨다.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열로 우리 머리를 말릴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전자석이 이용되는 경우는 요것도 있어요. 이거 뭔지 알아요? 네, 이게 바로 자기부상 열차예요. 여기 보면은 보통 우리가 기차 같은 경우는 바퀴가 레일에 딱 붙어서 굴러가죠. 하지만 자기부상 열차는 이 밑에가 자석으로 되어 있어서 살짝 뜬 상태로 갑니다. 그래서 열차에 있는 전자석이 전류를 받아서 공중으로 띄운 다음에 앞으로 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훨씬 빠르고 더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거죠. 그럼 오늘 배운 내용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영구 자석과 달리 전자석은 어떨 때만 자석의 성질이 나타난다? 전류가 흐를 때만 자석의 성질이 나타나고요. 전자석은 영구 자석과 달리 뭘로 연결된? 직렬로 연결된, 뭘 다르게 할 수 있어요? 전지의 개수,
다르게 하여 전자석의 세기를 조절할 수 있고요. 연구자석은 자석의 극이 일정하지만 전자석은 전류가 흐르는 방향이 바뀌면 전자석에 뭐가 바뀐다? 극이 바뀌게 된다. 네, 세 가지는 꼭 기억을 해두세요. 자, 다음 시간에는 전기를 안전하게 사용하고 절약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배워보겠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 잘 기억하면서 오늘은 여기까지.